뜨지? 아 항상 늦게 뜨더라. 떴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Hi, hello. Hi. Hello. Hello, hello. 안녕. 들어오시라. 들어오시라. 안녕. 들어오셨다. 안녕, 안녕. 저는 연습을 하러 왔는데 이제 연습 작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놀러 왔습니다. 밥 먹었어요. 밥을 먹었습니다. 좀 일찍 먹었고 원래 라이브 오기 전에 수제비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었어요. 그 점심 브레이크여가지고 시간이 겹쳐서 점심을 조금 늦게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끝나고 저녁 같은 점심을 먹을 거고 수제비를 먹을 생각입니다. 오늘의 TMI TMI랄 게 딱히 없는데 TMI랄 건 딱히 없어요. TMI TMI 뭐 있을까? 생각 좀 해볼게. TMI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빠바밤빰빰빰빰. 아니 오늘 그 뭐냐 생각해보니까 그 3집 활동 관련해서 비하인드를 푼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집 앨범 작업 비하인드랑 뭐 이것저것 좀 얘기도 하고 네 작업 관련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비하인드 3집 비하인드를 풀어본 적이 없더라고. 그래서 또 어떤 비하인드를 들려드릴지 생각을 좀 하다가 또 가사 쓰는 거나 뭐 앨범 준비하는 거 비하인드를 또 듣는 걸 좋아해 주셔서 비하인드를 좀 풀어보려고 왔어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약간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궁금한 거 있어요? 3집 뭐 노래들도 그렇고 안무나 뭐 궁금한 거.
커버 비하인드? 커버 비하인드? 아 브레이커 렉 비하인드. 뭐 좋아요. 하나하나씩 다 한번 얘기해볼게. 일단 브레이커 레그 비하인드도 기억이 다 기억이 다 다행이다. 제가 금방금방 까먹는 편인데 기억이 다행히도 나는 것 같습니다. 레드선 비하인드, 난너 없이 커버 비하인드. 좋아요. 뭐부터 할까요? 난너 없이 커버 비하인드. 레드선으로 후속 활동하게 된 계기. 옥상에서 찍을 때 무섭지 않냐고. 새 커버 언제 올라오냐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노래에 대한 얘기가 많으니까 노래들부터 한번 쭉 훑읍시다. 자, 위돈스탑. 위돈스탑이 저희 투어 갈 때 이제 받은 곡이거든요. 근데 아마 미국 투어인가? 일 거예요 아마. 미국 투어 갔을 때 받은 곡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유럽 투어 갔을 때 티저가 올라갔잖아요. 그 에러 뭐 뜨고 블루 스크린 뜨고. 미국 투어 갔을 때 이제 그 노래를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희가 렘라가 비행기에서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쵸, 비행기에서 작업하고 호텔에서 녹음을 했었어요. 가이드 녹음을. 그리고 원래 그 지금 렘라 그 위돈스탑 들어가 있는 그 순서가 아예 달랐어요. 제가 맨 처음 자리였고 예찬이가 지금 수민이 자리, 그리고 수민이가 원래 제 자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찬이, 수민이, 그 뒤에 예찬이 다시 나왔다가 지금 민재, 수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그게 아니었고 민재, 예찬, 수민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브릿지의 랩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가 원래 1절이었어요. 네. 그게 원래 그대로 1절에 들어갔었고 예찬이도 지금 랩에서 조금 다른 버전으로 제 뒤에 있었고 전 가사는 똑같아요. 전 아예 똑같아요. 아예 똑같은데 그게 그냥 처음에 들어갔었어요. 네. 원래 지금은 제가 수민제로 이제 티키타카를 하지만 원래 이제 그 통 벌스가 다 저였거든요. 그래서 그 Party let's go 오늘 컨디션 100 우리 가는 대로 흔적 like my birthday 오오오오 벽이 되게 시원하게 hit down from A 다 모여봤자 텐션을 올려 하늘 높이 제발 여기 누가 나 좀 알려줘. 그 쭉 인재였고 이제 녹음실 가가지고 녹음을 해보니까 이거 뭔가 더 좋은 그 구성이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순서를 바꾸고 이제 수민제 티키타카가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바뀌었었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초안 한번 찾아보고 들려줄게요. 초안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서 그 버전이 좀 신기해요. 그림이. 네. 네. 티키타카. 그러니까 수민제 티키타카가 쿵때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타이틀에서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넣게 되는 거였습니다. 미돈스탑이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네, 미돈스탑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정도인 것 같고 맞아 그 원래 수민이의 그 미돈스탑맨 이게 있잖아요.
원래 그 뭐지? 미쳐보자고 너죠 제발 여기 오늘 그나 좀 알려줘. 나 원래 이렇게 바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녹음실에서 녹음하고 그 이든 쌤이랑 막 들어보면서 저희 랩나 세 명이서 같이 들어보다가 아 근데 여기 그 사이에 텀을 좀 늘리고 이 사이에 뭔가 하나를 넣자 해가지고 그 녹음하는 와중에서 이제 그 기사님한테 부탁해서 이제 거기를 잘라서 Now we never don't stop 그 마지막 후렴구를 뒤로 밀고 그 사이 공백에다가 뭘 넣을지 그때 현장에서 막 정했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민이가 We don't stop man 하는 그게 딱 나왔었는데 듣고 이제 아 됐다 이걸로 가자 해가지고 나왔던 사실 거기가 킬링 파트잖아요. 그래서 아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네. 그게 안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성 안 바꿨으면 아니 We Don't Stop Man은 세 명이서 누가 할지 정한 건 아니었고 그냥 수민이가 나와야 될 순번이었어요. 그래서 수민이가 가장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걸로 몇 개 만들어 봐라 해가지고 이제 버전을 여러 개 만들었었는데 그냥 We Don't Stop Man 하는 게 이제 딱 듣자마자 저희도 꽂혀가지고 밖에서 이걸로 하자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저희가 램라가 녹음을 따로 해요. 램라만 녹음실 가면 이제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보컬 친구들 하는 방에는 이제 이든 쌤, 뭐 마독스 쌤, 저희 이든 어리 선생님들 다 들어가 있고 이제 램라 세 명만 다른 방에서 저희끼리 그냥 지지고 볶아하면서 만든단 말이에요. 든 쌤이 너네는 너네끼리 하는 게 재밌어 보이고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너네끼리 해라 해가지고 항상 저희는 저희끼리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녹음할 때. 네. 그리고 이제 레드선이 사실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레드선이 제일 힘들었어요. 레드선도 사실 지금 버전이 아니었단 말이죠. 지금 버전이 아니었는데 그 원래 랩이 되게 차분했어요. 저랑 수민이 다. 네. 되게 차분했어요. 네. 그 처음에 이제 제가 랩 벌스를 맞게 그러니까 순서는 똑같았는데 이제 뭔가 보통 제 허스키한 목소리가 좀 많이 필요할 때 제가 보통 1번을 맡는단 말이에요. 저희도 이제 가이드가 오면은 래퍼라인 그 할 파트들이 다 비어져서 오니까 다 같이 모여서 들으면서 여기는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는 너가 하는 게 좋을 듯 이렇게 회의를 해서 정하는데 웨드슨 같은 경우는 사실 순서는 한 번에 다들 듣자마자 민재 1, 수민 2, 예찬 3 하면 되겠다 하고 정했었고 랩 쓰는 게 좀 힘들었죠. 네. 저랑 수민이가 되게 차분한 랩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그 버전으로 녹음을 아예 끝냈다가 녹음실 가서 녹음까지 끝냈는데 이제 든쌤이랑 같이 들어보면서 살짝 뭔가 이 사이커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보다는 조금 많이 안 맞는 것 같다. 저도 녹음하고 들어보니까 마음에 안 들기도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수정을 하자 해서 이제 현장에서 새로 써가지고 녹음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 그 공식이 있어요. 그 사이커스의 공식이 있는데 사실 데뷔 앨범 때는 쉽지 않잖아요. 누구든 처음이니까. 그래서 데뷔 앨범 때 이제 저희 셋 다 약간 방향성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드쌤이 딱 얘기해 주셨던 그게 딱 공식이 있어요. 그 사이커스 보컬 멤버들의 컬러가 되게 그 독특하고 개성 있는 친구들 또 어딘가 하나를 딱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너가 그 중심을 딱 정확히 잡아줘야 사이커스의 그 각기 다른 목소리가 잘 모인다 어디 안 도망가고 잘 묶인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톤을 막 바꾸거나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의 그 무게감 있고 허스키한 톤을 어떻게 하면 좀
딱 중심을 잘 잡아줄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렇게 녹음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 녹음 전체 모니터를 들어봤을 때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무게감이 있거나 중심을 잡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레드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1절 후렴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후렴구에 뭐 락스타도 그렇고 뭐 레드썬도 그렇고 쿵도 그렇고 혹은 아니면 1절 랩 파트. 네.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1절에 한 번은 나온단 말이죠. 웬만해서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해야 할 역할인 건데 이제 레드썬 같은 경우가 그게 조금 많이 든쌤께서 얘기하셨었던 곡이었어요. 이제 너랑 수민이가 좀 잘 해줘야 된다. 앞에서 잘 풀어줘야 뒤에 다른 친구들 파트가 나왔을 때도 그 힘이 생긴다. 근데 이제 보컬 친구들은 사실 녹음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저희도 늘 자극을 많이 받는데 이제 저희가 잘해야 이제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레드썬 같은 경우가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슈퍼칼리프라질리스티 이것도 전 되게 재미있었어요. 슈퍼칼리프라질리스티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BPM과 스타일과 노래여서 썼었는데 이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원래 사실 그 랩 버전은 똑같은데 아예 그 느낌이 달랐어요. 네. 지금은 그 속삭이잖아요. 저리 좀 비켜 왜 넘어질 뻔야 비버 너왜 직접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완전 랩이었어요. 저리 좀 비켜 왜 넘어질 뻔야 비버 너왜 직접 가만히 있어 나 저리 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완전 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랩을 하다가 이제 약간 분위기 있게 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속삭이는 걸로 바꿨죠. 저리 좀 비켜 왜 넘어질 뻔야 비버 이렇게. 그래서 아마 슈퍼칼리프라질리스틱은 음원이랑 무대랑 그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라이브로 빨리 보여주고 싶은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온맛젤. 온맛젤이 사실 저한테 이번 앨범에서 가장 어려운 곡이었어요. 레드썬이 2등이고 온맛젤이 전 제일 어려웠거든요. 근데 온맛젤 가사가 진짜 그 약간 가사가 그 제목부터 재밌잖아요. 온갖 맛이 나는 젤리라니. 근데 이거 무조건 가사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온맛젤은 버전이 진짜 많단 말이죠. 한 5개? 6개 있는데 가사도 진짜 재밌는 게 많았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쓰긴 했지만 막 그 컨셉이 저는 딱 그거였어요. 셰프. 네. 온맛젤 그 온갖 맛이 나는 젤리에서 제가 정했던 그 컨셉은 셰프였는데 그 셰프 때문에 뭔가 조금 어, 잘 풀린 것 같긴 해요. 셰프의 컨셉을 잘 잡아서. 아마 뭐였지? 재밌는 가사 있었는데 막 민초 파인애플 피자 이런 것도 가사 있었고 웃기죠. 그런 거 가사 있었어요. 민트 초코 막 파인애플 피자 막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보통 파가 나뉘잖아요. 호불호가 좀 있잖아요. 네. 민트 초코 파인애플 피자가 가사에 있었어요. 네. 그런 가사 써가지고 조금 재밌게 풀어보려고도 했었었고
그리고 버전도 온맛젤도 버전이 많이 달랐죠. 그래서 온맛젤 다른 버전도 한번 풀어볼 수 있으면 풀어볼게요. 네, 음원이 있을지 찾아봐야 돼서 잘 모르겠네. 그래서 온맛젤 너무 좋아요. 온맛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브레이컬렉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너무 뭐 쉽게 썼죠. 네. 그런 노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청각적인 것보다는 가사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물론 두 개가 다 너무 두 개 다 잡으면 너무 좋지만 사실 청각적인 재미가 있는 거를 택하면 사실 가사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귀에 들리는 그 뭔가 재미를 조금 의도해서 줄이면 어쨌든 그 글에 자연스럽게 눈이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브레이컬렉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가사에 좀 집중을 해서 썼었고 한 5분 걸렸던 것 같아요 쓰는데. 네. 무조건 네, 가사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 싶었던 곡이었어요 브레이컬렉 같은 경우. 그래서 뭔가 그 시간 흐름을 저희가 렘라가 맞췄거든요. 이제 수민이가 딱 낮에 시작해서 뭔가 시원한 바다에 있는 느낌을 주다면 제가 이제 약간 해가 지고 난 밤에서 그 어두운 밤을 딱 맞았을 때, 그 바다에서 어두운 밤 맞았을 때를 맞고 애찬이가 이제 그 어둠 속에서 이제 해가 뜨면서 새벽을 통해서 이제 아침으로 가는 그런 어떤 시간 타임라인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를 좀 그려보시면서 노래를 들어봐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노래 전체가 되게 밝잖아요. 되게 낮지고 되게 밝은 느낌이 전체적으로 강한데 중간에 한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두웠다가 다시 밝아지는 느낌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가사를 읽으시면서 들어보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랬고 너무 좋았어요 이번 앨범도. 사실 전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게 작업했던 거는 2집이었던 것 같은데 3집은 좀 뭐랄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무대랑 같이 보여주고 짧은 구간 안에서 나를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최대한 좀 재미 요소를 많이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려웠거든요. 연습생 때는 사실 막 혼자서 1분 30초 2분 하면 되고 그래서 사실 그냥 랩하듯이 이제 랩을 쭉 했었는데 데뷔 앨범 준비하면서부터는 이제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그 내가 랩을 할 수 있는 구간이 확 줄어버리니까 거기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는 걸 설명해야 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 방식을 조금 많이 터득을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 보여줄까 하고 구상하는 게 되게 재밌긴 한데 초반에 되게 어려웠다. 그래서 1집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2, 3집은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또 랩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그래서 3집 앨범은 나름 뭐 무난무난했다. 근데 저희한테는 되게 고민이 많은 앨범이었어요. 3집이. 네, 음악적 스타일도 그렇고 뭔가 조금 덜어내면서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들을 좀 많이 그 열어주는 앨범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서 고민을 많이 했던 앨범이었습니다. 하고
슬라피는 사실 뭐라 해야 되지? 맞네. 일본에서 준비했거든요. 저희가 일본 그 프로모션 케이콘이랑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열흘 정도 딱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열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 이제 슬라피 작업이랑 팬미팅 연습이랑 스케줄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간 분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열흘 정도 준비했던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슬라피 구조가 비트를 받고 거기다가 이제 가사를 올리는 식의 컨텐츠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그 각자 하는 랩이 짧잖아요. 4마디 혹은 길어봤자 8마디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랩라끼리 모여서 호텔에서 이제 셀리를 짰죠. 뭘 할까 해가지고 이제 쿵, 사이키, 레드썬은 사실 고정이었고 원래는 위돈스탑이랑 온맛젤도 3명 다 하는 버전이었고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5개? 그거랑 슈퍼칼리프라지스틱 이렇게 6개.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저희가 들어보면서 이제 계속 모여서 호텔에서 이제 회의를 했고 예찬이 방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팬미팅 연습 끝나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곡 셀리 정하고 들어보니까 좀 아쉬워서.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이미 했던 랩들을 받은 비트에 올리는 거다 보니까 이게 BPM도 맞아야 되고 BPM이 맞는 거에서 시작해서 느낌이 맞아야 되고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셀리를 수정을 좀 많이 했었죠. 네. 사이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하고 싶었는데 맞는 BPM의 비트와 그 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비트가 너무 없었어. 그래서 네. 너무 없었어가지고 사이키는 아쉽게 빠졌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러닝 타임이 너무 안 나오는 거지 길게. 그래서 새로 쓸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얼마 없긴 했는데 그래도 새로 쓰는 게 러닝 타임도 더 나을 것 같고 로리도 좋아할 것 같다. 어쨌든 저희가 이 앨범에서 보여주지 못한 랩들을 또 보여주는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해야 좋아할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한 5일 남았을 때부터 작업을 아마 각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스케줄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가사 쓰고 저녁에 와서 녹음하고 네,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슬라피는 아마 있을 거예요. 한번 들려줄까요? 가이드 했던 거. 슬라피 가이드 아마 있을 거예요. 슬라피 가이드 슬라피는 완전 원테이크 촬영입니다. 네, 원테이크로 쭉 하고 한 번 더 쭉 하고 이런 식이에요. 곡마다 끊어서 하진 않았고 완전 원테이크. 이따 들려줄게요. To be honest, bro, got the rhythm on your tongue. 그냥 너무 터져, 똑같아 화풍하고 숨겨라. 지나니까 우리가 지정을 따르네. Yeah, bring it noise, if it go, 장소 너가 정해, bro. 삼성 왼쪽 몰라, sample fellas, hit the flow. Is this thinking that moon shower?
제일 좋아해 이동환이. Yo, keep that drum. Know this rap is nasty, yo. Feel the go, go so hard. Yo, Jamaica. 왜 나머지 거야 피고. 너왜 기도. 네, 이렇습니다. 슬라피 가이드. 그 슬라피 벌스는 그거죠.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여러 버전의 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사실은 처음에는 노래처럼 했었어요. 네. 지금 약간 좀 뭔가 랩 음가가 있는 그냥 랩 느낌이면 원래는 완전 노래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에 쓸 때는 To be honest bro 가끔 힘에 붙였다 주잡고 싶어 터질 것 같아 바빠 쑥대밭 만들까 오늘 같이 좀 날래 Yeah Yo bring the noise and we go 장소 너가 정해 bro 1, 2, 3, 4, 5초 more Some more fellas hit the floor 땀으로 샤워 bottle love 기분이란 말에 신이 가면 앞으로 평생 걸은 닭에 목으로 난 담배보다 처리도 무거나 뭐 이런 식이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 조금 노래 느낌으로 하려다가 뭔가 앞에 흐름이랑 좀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앞에랑 뒤가 너무 랩이어서 너무 세서 이제 약간 슬라피 촬영할 때는 그냥 가야겠다. 뭔가 이렇게 그냥 말하듯이 가야겠다 해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원래 버전도 좋기는 해요. 저도 네. 지금 버전도 좋은 것 같고 원래 제가 구상했었던 완전 싱잉 같은 버전도 좋은 것 같고 근데 슬라피도 사실 저는 딱 그 뭔가 가사가 중요한 가사에 뭔가 의미를 좀 더 둔 곡도 하나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사실 브레이컬렉을 넣은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브레이컬렉 말고 제 거에서 그냥 해야겠다 해가지고 저도 원래는 그 예찬이랑 수민이처럼 좀 약간 힙합 느낌의 벌스를 쓰다가 중간에 이제 비트를 바꾸고 갈아엎었죠. 그래서 그거는 약간 그냥 슬라피의 제 파트는 뭔가 민재가 혼자 쓴 일기를 본다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으로 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 근데 그 이런 스타일을 앨범 할 때는 톤을 저렇게 하진 않고 보통 얇게 하죠. 네. 노래한다 생각하고 해요. 네. 이제 원래 제가 이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싱잉랩. 그러니까 스케이터, 뭐 런 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싱잉랩을 할 사실 그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스케이터랑 런 같은 스타일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랩입니다. 홈보이도 사실 그 싱잉 같지만 중간에 있는 친구예요. 멜로디가 있지만 목소리가 그러니까 톤을 싱잉처럼 안 하려고 좀 조절한. 네. 그래서 제 랩에 그 뭐라 해야 되지? 다른 성격의 친구들이 한 세 친구 정도 있거든요. 날것의 김민재와 되게 좀 섬세하고 차분한 김민재와 그 중간 친구가 있어요. 네. 홈보이는 그 중간의 친구가 해당되고 섬세하고 좀 차분한 친구
스케이터랑 런이 해당이 되죠. 네. 저는 램프로만 치면은 스케이터랑 런 같은 그 친구도 자주 보여줄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려동에서의 번쩍 기어코 흘러가지 혼자 매일이 참으로 반복 Can can control 먹히지는 내게 하나 둘은 퍽세게 네, 슬라피 비하인드였고요. 또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사이커스의 정체성은 이제 날것의 김민재로 임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되게 놀랐어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 주실 줄 몰랐는데 이제 그 쇼케랑 데뷔 쇼케랑 그 데뷔 엠카 무대 때 사이키 그 두 개 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 이런 느낌의 내 캐릭터도 좋아해 주시는구나 해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건 그 김민재는 로디 덕분에 그 얻은 친구여서 네. 난너 없이 비하인드 난너 없이 비하인드 난너 없이 비하인드 와 생일나 올라왔구나 꽤 됐네. 난너 없이 비하인드 난너 없이 비하인드 뭐가 있을까? 아 이제 노래 선정 계기는 다른 건 없고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뭔가 락 장르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뭔가 그냥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노래가 너무 좋고 그 이번에는 사실 노래보다도 그 교복을 꼭 입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생일날에 올라갈 영상을 구상을 할 때 교복을 꼭 입어야겠다. 그게 사실 1번이었고 네. 그거에 맞는 곡을 좀 찾다가 남너 씨가 되게 귀여운 거예요. 귀여운 느낌이어서 그래서 이제 생일 파티 컨셉으로 해서 교복 입고 이렇게 덤머해서 촬영해서 올리면 로디가 너무 좋아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부탁을 드렸었고 사실 그게 제 생일날 올라갔지만 제가 그 사실 이 그 커버 숏폼을 찍으려고 할 때 되게 그 얼마 안 가서 제가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 저번 그러니까 제 생일이 4월 10일 수요일인데 그 전주 금요일인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거 찍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 너무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다 너무 준비 너무 열심히 해서 도와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알고 계시네요. 음중 중간에 찍어놓은 거. 얘기했나? 맞아요. 그때 그 금요일 날 말씀드려서 그 다음날 그 맞아요. 음중 타임어택
하고 그 중간 이제 생방송 전에 촬영을 하러 갔죠. 그 이제 헤어 쌤한테 부탁해가지고 덤머로 바꿔주세요. 덤머 해야 돼요. 로디가 덤머 원해요 해가지고 막 헤어 쌤 열심히 바꿔주고. 네, 교복도 이제 제가 그 뭐지? 그 뮤뱅 끝나고 이제 팬사인회 끝나고 숙소 들러서 교복 챙겨서 이제 회사 와서 녹음하고 이제 음중 가서 헤매하고 산옥하고 그 타임어택하고 촬영해서 와서 생방송 했었죠. 예, 되게 저희 그 교복은 실제 제가 입던 거예요. 근데 바지가 안 맞는 거야. 키가 좀 컸나 봐 그때보다. 바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지만 그 뮤뱅 때 이제 저희 스타일리스트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바지만 구해주세요. 해가지고 부탁드리고 그 교복 챙겨서 음중 갔었죠. 네. 아 그날 그래서 저희 매니저님이 그 저랑 그 같이 움직여주신 매니저님이 되게 연예인 된 것 같다 이랬어요. 되게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바쁘게 사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그때 아마 그 뭐냐 음중이 새벽 산옥이었어요. 그 아침 산옥이었어가지고 그 저희가 보통 이제 헤매를 보통 산옥 한 4-5시 시간 전에 준비를 시작하니까 이제 녹음을 할 시간이 그때밖에 없는 거죠. 뮤뱅과 음중 사이. 그래가지고 팬사인회 끝나고 이제 매니저님이랑 둘이서 이제 회사 가서 이제 남나 없이 녹음하고 2시간 걸렸나? 녹음 끝내자마자 이제 가야 돼 해가지고 이제 음중 가서 이제 열심히 헤어 메이크업 받고 산업 가서 이제 안녕. 내가 비밀이지. 녹음하고 왔어요. 할 수 없지. 네. 재밌었습니다. 하고 이제 음중 끝나고 그 기절했죠. 네. 보통 저희가 첫 주에는 되게 감사한 그 일이지만 생방송 무대까지 그러니까 레드선까지 했잖아요. 저희가 첫 주차 때. 그래서 그 첫 주 그러니까 이번 활동 첫 주가 저한테는 진짜 기억에 진짜 빡 남았어요. 네. 되게 연예인 된 것 같은 삶을 살았었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그날 했던 중에 레드선이 제가 레드선 활동 중에 제일 좋아하는 무대 중 탑 1입니다. 2등이 이제 그 가쿠란 엠카 빨간색 차, 그 몽베스트에서 입었었던 그게 2등이고. 아무튼 원래 첫 주가 컴백 주는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로디랑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재밌어요. 음방 다시 하고 싶어. 빨리 컴백하고 싶어. 그때만의 그 낭만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난나 없이 커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기했어요. 와 이게 되네. 그래서 보통 이제 커버 숏폼 준비한다 치면은 녹음을 한 6시간 정도는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서 2시간 안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딱 2시간 채워서 끝내서 이게 되는구나. 아 솔직히 말해 너나 귀찮지. 이거는 그쵸 녹음할 때 그날 뭔가를 넣고 싶은데 좀 귀여운 뭔가를 하고 싶어서 즉석으로 만들어서 넣었어요. 솔직히 말해 너나 귀찮지. 이렇게. 더블 타이틀로 활동할 때랑 수록곡으로 활동 2번 할 때랑 다른 게 있냐고. 사실 똑같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 음원 사이트에 타이틀 표시가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네.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30도 거의 더블 타이틀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레드슨 더블 타이틀 아니에요? 그지 않아요? 레드슨 더블 타이틀인데? 네, 더블 타이틀이죠 레드슨. 그러니까 이게 수록곡이라 생각하면 수록곡이지만 타이틀로 생각하면 타이틀이에요. 그죠? 아, 더블 타이틀이 그 더블 타이틀이면은 그 차차차 때 하는 커플링 곡이 다른 곡이니까 무대를 세 개 볼 수 있으니까. 그렇네. 그렇네. 그런 의미구나. 그런 무대를 세 개 볼 수 있으니까. 오. 그렇네. 그러면 좀 아쉽긴 하다. 무대 세 개 볼 수 있는 거 두 개 보여준 거니까. 그래서 아쉽다. 그러면 아쉽네. 그러면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었어요. 저희도 이제 늘 녹음을 끝내고 저희도 이제 기다리거든요. 기대하거든요. 기다리면서 뭐가 타이틀 될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원 타이틀은 저희도 놀랐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돈스타 레드선을 더블 타이틀로 하고 커플링 곡으로 브레이컬렉을 했으면 좋겠다 나 생각했어요. 근데 뭐 브레이컬렉도 타이틀 감인 것 같고 스프라칼리프라질리스트 사실 너무 좋아서 그것도 타이틀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 콘서트를 기대해 주십시오. 락스타 홈보이 같은 결이어서 브레이컬렉을 기대했었다고. 근데 맞아요. 브레이컬렉도 안무가 있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곡이긴 해. 후속곡이 다 청량이었지. 그쵸? 어쩌다 보니 그랬네. 더블 타이틀곡으로 후속 활동하는 후속이 다 청량이었구나. 콘서트 때 오쿵싸레 해주시는 거죠? 오쿵싸레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오쿵싸레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오쿵싸레 큰일 나 진짜 안돼. 오쿵싸레 큰일 나요. 우리 죽어. 컴백 시급합니다. 사이커스 시급합니다. 오쿵싸레는 벌써 막 허파 진짜 벌써 그리고 그 곡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마이크의 선정 기준 언제나 핸드고 언제나 헤드다. 기준이 있는지. 기준이 있죠. 이제 보통 제가 후렴구에 나오는 곡들을 하게 되면은 보통 헤드를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공식인데 저랑 수민이가 보통 제가 첫 후렴, 수민이가 두 번째 후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 후렴 때는 안무를 보여주고 두 번째 후렴 때는 조금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 좀 안무를 조금 몇 개 빼고 조금 네, 다른 느낌의 후렴을 보여주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보통 첫 번째 후렴 때 특히 음악방송 활동 때는 안무를 안 해버리면은 그 제스처를 하면서 저도 후렴구를 하기에는 그 첫 번째 후렴이 되게 중요해요. 깔끔하면서 첫 번째 후렴이기 때문에 그 곡에서 보여주고 있는 안무와 노래와 그 결을 전달해줘야지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게 나왔을 때 이게 그
재밌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보통 제가 첫 번째 후렴 때 나오니까 저는 안무를 최대한 다 소화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안무 특성상 핸들을 쓰면서 안무를 소화하기에 그 쉽지 않은 안무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럴 때는 핸드보다는 헤드를 쓰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쿵도 헤드였어요. 네, 쿵도 헤드였어요 원래. 근데 이제 쿵 원래 활동 핸드로 했나? 핸드로 했구나. 쿵도 헤드였어요. 네. 그 연습까지 다 헤드로 했었어요. 쿵.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핸드가 저희가 마이크 거리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라이브도 더 쨍쨍하게 들어가고 멋있잖아요 또 핸드 잡는 게. 네. 근데 그건 것 같아요. 제가 헤드를 달고 있으면 아 민재가 춤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무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핸드를 들고 나왔다 그러면 아 뭔가 래퍼 민재로서의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후렴에 안 나오거나 제 랩이 되게 중요한 곡이라면 핸들을 잡고 나올 것이고 제가 첫 번째 후렴에 나오거나 그 곡에서 제가 안무와 노래를 보통 첫 1절 때 나온다 하면 헤드를 끼고 있을 거예요. 일단 그렇게 정해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위돈 스탑도 그렇고 쿵도 그렇고 레드선도 그렇고 이제 무대를 보면은 그 음악 방송 무대를 보면 딱 아실 거예요. 1절에 저는 춤을 다 추면서 예, 후렴구를 부르고 수민이는 춤을 조금 빼고 제스처를 섞어서 후렴을 보여주죠. 보는 재미를 위해서. 똑같으면 사실 재미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저희 사이커스는 항상 저희가 집중하는 게 네, 저희는 저희가 칼군무라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는 칼로 맞추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무대가. 칼군무를 해서 빛나는 그 사람이 있겠지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듯이 저희 10명은 신기하게도 그 칼로 맞춰서 했을 때 더 좋은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그림을 잘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맞췄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사실 남은 그 몫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걸로 채우자 해가지고 하는 편이에요. 네. 맞아요. 저희는 칼군무로 연습생 때는 무조건 칼이었어요. 무조건 맞추는 거에만 집중했는데 칼로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보기에. 그래서 적당히 맞추고 네. 그래 너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보는데 사실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는 무조건 그 로디 기준으로 무대를 준비하거든요. 봤을 때 눈에 안무가 확 들어오면서 가운데 있는 친구도 몰아줄 수 있는 네. 그런 셋으로 무대를 준비하기 때문에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콘서트 때는 라이브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조금 그 그러니까 다르게 하는 게 묘미잖아요. 그래서 콘서트는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콘서트 때는 무조건 핸드 쓰죠. 좋습니다. 웬만한 비하인드는 다 푼 것 같은데? 다 푼 것 같아요. 지금 쌓여있는 비하인드 없음. 다 푼 것 같고 재밌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점심을 먹을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점심을 먹을 거라고 해서 캡처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포즈. 시나모를 준님 포즈. 자, 준비는 되게 하면 안 돼요. 풍선 하트가 뭔지 모르겠어. 부는 건가? 이거예요? 풍선 하트가 뭔지 몰라. 만두요. 고양이. 풍선 하트를 몰라. 이건가? 하트. 아니야. 안경. 아, 맞아요. 이거 안경도. 갸루. 째담째담. 째담째담. 타코야끼. 불코. 좋아요. 꽃받침. 이겼습니다. 좋아요.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거고요. 저녁 같은 점심을 먹을 거고, 작업을 좀 하다가 퇴근할 예정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루 잘 마무리하고 퇴근하고 있나? 아니겠지. 고생 조금만 더 하고 네, 하루 마무리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또 네, 밥 먹고 작업하다가 끝나고 또 프로 할 거니까 이따가 또 마저 얘기합시다. 저는 밥 먹으러 갈게요. 안녕. 다이스키. 안녕. 맛있게 먹을게요. 밥. 바이바이. 갈게요.